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2억 회분을 추가로 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여름이 끝날 때까지 3억 명의 미국인 모두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 연방정부가 각주에 배포하는 주간 백신 물량을 1,000만 회분으로 크게 늘리고 백신 보급 계획도 3주 단위로 공개해서 이 공급 상황 파악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단계별 진행의 우선순위를 직종이 아닌 연령으로 수정해 다음 백신 접종 대상자는 50세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허용되는 식당 야외 영업과 관련해서 오늘 식당 관계자들과 방역수칙 강화를 위한 화상 논의를 개최합니다. 지난 라만도 상무장관 지명자가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맞서기 위해서 공격적인 무역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회복을 기대했던 중국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인준이 어제 상원에서 가결됐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의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인사들이 포진돼 앞으로의 미북 관계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 동아태부 차관보에는 대북강경책을 주장하는 한인 정박 씨가 임명됐습니다.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비시민권 이민자 추방 100일 중지 명령에 대해서 일시 시행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시 14일간 효력이 발생하고 전국에 적용됩니다.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에 영킴, 앤디킴, 매들린 스트릭랜드까지 3명의 한국계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종 불평등 해소를 위한 행정명령 4건에 서명했습니다. LA 한인회장 2취임식이 오늘 오후 5시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한국에서는 대전과 홍천에 이어서 광주광역시에서도 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과 교육시설 집단 감염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밀집 합숙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사태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업주들에게 실손보상이 아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애틀랜타 혹스와의 경기에서 99대 108로 패했습니다.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결장했습니다. 한편 어제 곳곳에서는 코비 브라이언트의 사망 일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프로야구팀인 SK 와이번스가 신세계 그룹에 매각됐습니다. 신세계 측은 대대적인 투자 의지를 밝히고 있어 도움구장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04.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부분적으로 이슬비 지나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5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다음 대상자는 50세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주정부가 백신 접종 단계별 진행의 우선순위를 직종이 아닌 연령으로 수정함에 따라 다음 우선순위 대상자는 50세 이상 주민들에게 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연령에 의해 결정되는 우선순위가 자격이 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백신을 신속하게 맞는 데 필요한 절차를 한층 단순화시키고 표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50세 이상 주민들 언제 맞느냐, 이게 불확실합니다. 오는 6월이나 돼야 65세 이상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다 맞을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 보건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올 여름까지 모든 성인들이 백신 접종을 하려면 매주 50만 회분의 접종이 필요하다라고 LA 카운티 보건국은 밝히기도 있습니다. 지금 1,000개, 2,000개 정도 보급되는 상황이죠. 65세 이상과 의료진에 이어서 교사와 데이케어, 식품 및 농업, 응급 서비스 종사자가 65세 이상 다음 대상자인데 현재 이 그룹의 백신 접종 시기는 불확실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50세 이상으로 다음 단계를 확대한다. 언제 시기가 될지도 불확실합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2억 회분을 추가 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구매 물량으로 올여름이 끝날 때까지는 3억 명의 미국인 모두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코로나19 백신 1억 회분씩 모두 2억 회분을 추가로 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That's 100 million more doses of Pfizer and 100 million more doses of Moderna. 200 million more doses than the federal government had previously secured. Not in hand yet, but ordered. 바이든 대통령은 2억 회분의 추가 구매 백신이 올여름 배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추가 구매로 미국의 백신 구매 계획 물량은 4억 회분에서 6억 회분으로 50% 증가하게 됐다고 미국 정부 관리들이 밝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구매 물량으로 올여름이 끝날 때까지 3억 명의 미국인 모두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enough vaccine to fully vaccinate 300 Americans by end of the summer, the beginning of the fall. 바이든 대통령은 또 다음 주부터 연방정부가 각 주에 배포하는 주간 단위 백신 물량을 지금의 860만 회분에서 최소 1000만 회분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6%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각 주에 3주 단위로 백신 공급 계획을 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주일 뒤 공급 계획만 알려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각 주들은 3주 뒤 백신 공급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취임 100일 내에 1억 회분의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자신의 구상을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한편 존슨앤존슨이 다음 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임상 3상 시험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존슨앤존슨이 실적 발표하는 자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관련 소식을 전하고 당국의 승인이 나면 6월 말까지 백신 1억 회분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임상시험의 결과를 존슨앤존슨 측은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능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올 수 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임상시험 대상자 중에 남아프리카 거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아프리카 거주자가 남아프리카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존슨앤존슨의 백신이 한 번 접종으로 면역 효과를 볼 수 있고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국민들에게 해외여행을 가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부터 해외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항공 여행객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음성 판정 검사 결과의 제시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 국무부 영사업무 담당 차관보 대행인 이언 브라운리는 해외에 나가는 것을 진지하게 재고하라며 해외로 가겠다고 선택하는 미국인은 휴가를 가든 진짜 비상 상황이든 그 모두 여행 일정에 심각한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코로나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없거나 양성 판정이 나오면 계획보다 훨씬 더 오래 머물게 될 것이라며 그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연장된 치료 기간 동안 스스로 숙박과 의료 비용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책임자도 핵심 메시지는 지금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때가 아니며 모든 여행은 이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연기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EDD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지난 3월 이후 지급한 실업수당 액수가 총 1,140억 달러입니다. 이 중 27%에 해당하는 약 300억 달러가 사기에 해당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수당 사기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자 EDD는 사기 신청이 의심되는 140만여 개의 실업수당 계좌를 동결 조치하고 사기 여부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인들을 포함한 무고한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DD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재정적으로 힘든 주민들을 더욱 EDD가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의 실업수당 사기로 의심되고 고위험 수혜자들에게 실업수당 지급을 일시 정지시키고 신분 확인 절차를 시행 중이죠. ID.me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 확인 절차를 마친 후에도 실업수당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많은 한인들 뿐만 아니라 무고한 희생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본인 인증 절차를 마치고 지금 하염없이 실업수당 지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날마다 EDD에 전화하고 있는데 연결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EDD 실업수당 지급이 중지됐다면 ID.me에서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일단 끝마치고 EDD 서비스 센터로 전화해 해결할 것을 당부했는데 EDD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연결되는 거 쉽지 않죠. 여러 가지 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주 하원의원, 내 소속구 주 하원의원 사무실에서 EDD 관련 도움을 주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 지역구 하원의원, 상원의원이 누군지 확인하시고 사무실에 문의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라는 조언입니다. 전 국민에게 추가 경기부양 현금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자 사기 행각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IRS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국세청이 2차 코로나 경기부양 현금 지원금을 노린 사기 행각들이 성행하고 있다며 가주의 납세자들에게 이 같은 사기 행각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2차 코로나 경기부양 현금 지원금 지급과 세금 보고 처리 시작되는 시기가 맞물리는 것을 악용해 납세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다양한 방식의 현금 지원금 사기와 금융사기 행각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범죄수사국 LA지부 라이언 코너 수사관은 최근 코로나 지원금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돈을 갈취하는 사기 행각들이 드러나 국세청이 전담 수사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국세청 LA지부는 치안당국과 공조해 사기범 검거에 나섰으며 가주의 납세자들에게 개인정보가 도용될 수 있는 이 같은 사기 행각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흔한 코로나 지원금 관련 사기 행각으로는 $1,200의 경기부양 현금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며 납세자의 은행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코로나 지원금 관련 사기 이메일, 소셜미디어 메시지 등 피싱 사기 행각이 있습니다. 또한 비공식 가정용 코로나 테스트 킷을 보내준다던가 팬데믹으로 힘든 주민들을 돕는다고 속여 돈을 갈취하는 사기 도네이션,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해 큰 수익을 벌 수 있다며 접근하는 사기 행각을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치안당국과 함께 국내외의 수백 건에 달하는 경기부양 현금 지원금 관련 사기 행각 수사와 함께 주민들이 사기 행각에 현혹되지 않도록 계몽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관련 사기 행각은 국립재난사기센터 NCDF 한라인 전화번호 866-720-5721로 연락해 신고하거나 NCDF 웹사이트 justice.gov/disaster fraud를 방문해 컴플레인 폼을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세자들의 경우 연방재무부 세무조사국 홈페이지 treasury.gov/tigta 방문 후 사기 행각 신고가 가능하며 수상한 이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phishing@irs.gov로 신고하면 됩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2차 경기부양책에 따라서 이달 1일부터 세금 보고한 주민에 한해 현금으로 1인당 $6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추가로 1인당 $1,400의 경기부양책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타임즈가 캘리포니아의 스테이트럼 행정명령 해제가 봉쇄령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업체와 스몰 비즈니스 숨통을 틔워주고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는 불러올 수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의 위험을 동반한 도박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이 급증했다가 감소한 데에는 행정명령으로 많은 주민들이 여행을 피하고 집에 머물면서 규칙을 준수하는 등 사회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행정명령 해제가 일부 전문가들은 사업체에겐 좋을지 몰라도 보건 상황이 다시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인들 사이에서도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반응과 이왕 여기까지 봉쇄령이 온 김에 수치가 조금 더 내려갈 때까지 좀 더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라는 반응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미국의 대아시아 수입 화물이 폭증하고 또 물류 정체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한국의 수출업체와 한인 물류업체에도 초비상이라는 소식입니다. LA 지역의 지상사에 따르면 미국의 대아시아 무역 관문인 LA 항과 롱비치 항에 최근 수입 화물 병목 현상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선의 운송 비용이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할 때 3배로 껑충 뛰었고 화물을 부두에 내리지 못해 발을 구르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LA 롱비치항에서는 항만 노동자들의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해서 하역장에 셧다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LA 롱비치 항만 근로자 700명이 코로나 양성 파장을 받았고 수입 화물 폭증에 일손 부족까지 겹쳐 지난 19일 모두 45척의 컨테이너선이 물건을 내리지 못한 채 바다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측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부발 물류 대란은 미국 전체에도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 수입하는 화물이 많이 늘어난 근본적 이유가 소비 패턴이 집콕 구매로 바뀐 데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집에 틀어박혀 있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의류를 구매하거나 컴퓨터와 가전제품, 가구 구매로까지 방향을 틀었다면서 중국 공장이 가동을 재개하면서 수입 물량은 크게 늘었고 수요의 급증이 이 물류 대란을 압도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물가도 들썩거릴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대유행과 소비자 구매 패턴이 정상으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는 미국의 수입 화물의 폭증과 물류 대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직도 추가 경기부양금 $600 받지 못한 분들 많으시죠. IRS에 따르면 $600 지급 이번 달 15일부로 모두 마쳤습니다. 은행 직접 입금, 체크 지급 또는 EIP라는 이 데비카드 형식으로 지급을 모두 끝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600 경기부양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올해 세금 보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세금 보고 접수가 시작되는데 세금 보고를 가급적 서두르면 세금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경기부양 지원금 혜택을 보는 데도 유리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또 이 경기부양 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서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세금 보고에 대한 세금 환급금이나 추가 세금 부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올 가을 학기 캘리포니아의 대면 수업장에는 교사들의 신속한 백신 접종 여부와 감염률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 교직원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감염률이 3배 이하로 떨어진 후에야 캘리포니아 학교들의 문이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LA 카운티를 포함한 가주 전역에서 비대면 수업이 학력을 저하시킨다는 스탠포드 대학 캘리포니아 교육정책 분석센터의 연구조사와 함께 대면 수업을 빠르게 재개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주지사와 LA 통합교육부, 교사노조, 카운티 보건국의 이 같은 입장 표명으로 인해서 캘리포니아 학교의 대면 수업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교사들이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해당자인 65세 이상이 모두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백신 공급 속도로는 6월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따라서 2020-21학년도 LA 교육부의 마지막 수업일 6월 10일까지는 학교 재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이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라는 교육계의 절박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대면 수업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전문가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학교 안전하다라는 논문을 발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도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학교에서 수업시간 내내 마스크를 잘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함께 밥 먹지 않으며 함께 합동수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 지킬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을까요?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학교가 더 안전하다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 갈로카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1월 27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부분적으로 이슬비 지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오후부터는 다소 강한 비가 시작됩니다. 강한 빗줄기는 목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오전까지 쏟아지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조금씩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낮 기온은 60도 내외에 그치면서 당분간 쌀쌀한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58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로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2도, 4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55도, 49도, 해안 지역은 58도, 4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적으로 강풍이 불면서 눈 또는 비도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8도, 낮 최고 기온은 36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축년 새해에도 고객 여러분의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한국의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홈쇼핑 공동 제공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찾았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사를 찾았다. 맞춤 투어 전문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고국 방문까지 맞춤 관광도 1등, 저렴한 티켓도 1등. 한우리 여행사. 한우리 여행사의 VIP 명품 투어로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1등이니까 한우리니까. 213-388-4141. 213-388-4141. 올림픽과 벌먼 한우리 여행사. H마트가 고객 여러분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따끈한 국물 어떠신가요? 파란의 훈연 멸치와 해통령 해물 다시팩으로 간편하게 육수를, 해오름 냉동 우동과 그 집 만두 왕교자를 넣어 든든한 한 끼 식사 간단하게 준비해보세요. 비타민C 가득 씨 없는 레몬, 빅사이즈 네이블 오렌지, 클레멘타인, 한라봉 박스부터 산의 고기라 불리는 느타리 버섯까지 가까운 H마트에서 만나보세요. 일부 품목은 일요일까지 한정 판매되오니 서두르세요.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한인타운 최초 컴퓨터 그래픽 안경 제조 시스템으로 고품격의 정확한 안경을 선사하는 불란서 안경원.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와 안경을 스페셜한 가격에. 시력 검사, 안경테, 렌즈가 99불부터. 메디칼, 센트럴 헬스, 앤텀 블루, 블루쉴드, 시니어 HMO 보험 지정 안경 검안과. 거만이가 직접 운영하는 불란서 안경 검안과. 눈은 밝게, 얼굴은 아름답게.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 만성기관지염, 기침, 가래, 천식에는 시모리가 좋습니다. 만성기관지염, 천식 환자들에게 시모리의 주성분인 동화 추출물로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기침, 가래, 호흡 곤란 등 증상들이 뚜렷이 개선되었고 전체적으로 94%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만성기관지염, 기침, 가래, 천식에는 시모리가 좋습니다. GC 내추럴 714-870-7582.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710번 사우스선상입니다. 롱비치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선상 플래처 드라이브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노르선상입니다. 칼슨 스킬스와 만나는 지점 네 번째, 다섯 번째 라인 사이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계속해서 405 노르선상 팜스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405 사우스선상 노드로프 스트릿과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취임 일주일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종 불평등 해소를 위한 행정명령 4건에 서명했습니다.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거론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종적 평등에 대한 이 나라의 태도에 있어 변곡점이 된 사건이자 수백만 미국인과 세계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다라고 평했습니다. 평등의 증진은 모두의 일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행정명령을 통해 주택도시개발부의 주택정책에 있어서도 인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외국인 혐오증 대응도 지시하면서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와중에 매우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미국이 아니다라며 법무부에 아시아계 미국인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이민 정책에 맞서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들고 나온 새로운 이민 정책이 처음으로 제동에 걸렸습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어제 비시민권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서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지난 20일에 지시한 추방 유예 조치가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엿새 만에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드루 팁턴 판사는 어제 판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100일간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추방 유예 중단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 추방 유예 일시 중단 명령은 14일간 효력을 발휘하며 전국에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보비 스콧 민주당 버지니아 의원이 임금 인상 법안을 하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연방 7.25달러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는 9.5달러로 인상한 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5달러까지 올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방 외의 주가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노동자들은 이 중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 15달러까지 올리자는 내용입니다. 연방상원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진용이 갖춰지게 됐습니다. 과거 한반도 문제를 직접 다뤄본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아직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정박 씨가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로 국무부에 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박 씨는 어제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동아태 부차관보로 국무부에 합류하게 됐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면서 국민에 다시 봉사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 동아태국은 동아시아 지역 외교를 총괄하는 부서로 주한 미국 대사와 대북정책 특별대표 또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성킴이 현재 동아태 차관보 대행에 지명돼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 입성한 한국계 의원 4명 가운데 3명이 하원 외교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영킴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위에 배정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메릴린 스트링랜드, 앤디 킴 의원도 이 연방 하원 의원 외교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한 공격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의 다른 장관들도 중국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미중 관계 호전이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무역 정책을 담당할 상무장관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의 관행을 직설적으로 비난합니다. We need to invest in innovation and technology in a manufacturing sector and take aggressive trade enforcement actions to combat unfair trade practices from China and other nations that undercut American manufacturing. 대중국 압박의 고삐를 팽팽하게 쬐던 트럼프 전 행정부 못지않게 고강도 대중 조치에 나설 계획임을 공언한 셈입니다. 러만도 지명자는 중국은 분명히 경쟁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왔고 미국 노동자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러만도 지명자는 블랙리스트든 관세든 상계 관세든 모든 수단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이용해 미국인 노동자의 경기장을 평평히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과 달리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마찰음을 내기 시작한 미중 관계 높은 수준의 파고가 닥쳐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 대응은 다른 장관들의 입장 표명에서도 확인됩니다.
앞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로 칭하며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심지어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옳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I also believe that President Trump was right in taking a tougher approach to China. 바이든 행정부 주요 장관들의 일관된 대중 강경 입장은 미중 관계가 트럼프 행정부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긴장이 더 고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 10지구 지역 사무실을 한인타운 한복판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마크 리들리 토마스 의원의 발의안이 시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10지구 새 지역구 사무실은 한인타운 벌몬과 육가의 정신건강국 신청사 건물 1층에 자리할 예정입니다. 해당 건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만큼 입주 시기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뱅크 오브 홉이 어제 공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분기에 2,830만 달러의 순이익과 주당 순이익 2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의 순이익은 1억 1,15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90센트입니다. 4분기 순대출은 133억 5,600만 달러, 예금은 143억 3,400만 달러이고 자산은 171억 660만 달러입니다. 한미은행도 어제 공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분기 1,443만 달러의 순이익과 주당 순이익 47센트를 기록해서 전분기보다는 소폭 줄었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의 순이익은 4,22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달러 38센트를 기록해서 전년보다 28.7%가 늘어났습니다. 4분기 대출은 신규 대출에 힘입어 48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 연간 4%가 늘었고 예금은 52억 8천만 달러로 연간 6.4% 늘었습니다. 자산은 62억 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팜스프링에 한인회가 있습니다. 모르셨죠? 이제 창립됐습니다. 팜스프링 한인회 소식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3일 토요일 독도화가 권영섭 화백의 팜스프링스 독도 갤러리에서 20여 명의 한인이 참석한 가운데 팜스프링스 한인회 창립 총회가 열렸습니다. 팜스프링스 한인회 초대 회장에는 뉴스타 부동산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소피 리 씨가, 이사장으로는 힐링 마을을 운영하는 로렌 장 씨가 각각 추대됐습니다. 팜스프링스 한인회는 팜스프링스 다운타운을 포함해 인근 캐서드럴 시리, 인디오, 란초 미라지, 라킨타, 팜 데저트 등 코첼라 밸리 지역을 관할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는 한인 인구가 4천여 명에 달하는데 은퇴한 노인층 외에도 식당과 세탁소 등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역 한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정보 교환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인사회 구심점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서둘러 한인회를 창립했다고 합니다. 소피리 팜스프링스 한인회장입니다. 한국 분들이 EIDL, PPP 신청을 하시고 싶어도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하시다든가 영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제가 부동산을 하니까 문의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도와드리곤 했었는데 이럴 게 아니라 우리 한인회가 창립이 되면 한인회 차원에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시니어분들은 영어 때문에 하다못해 병원 예약하는 거 하나까지도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 또 편지, 전화 이런 걸 도와드릴 수 있게 돼서 한인회가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인 시니어들을 위해 한인병원을 이 동네로 유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시니어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병원이에요. 한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반 패밀리 닥터 시니어들을 위한 병원이 없어서 지금 LA 다이아몬드바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여기에 세컨 오피스 오픈하는 거를 지금 장소도 물색하고 있고. 팜스프링스 한인회는 분기별로 한인회지를 만들어 지역 한인들에게 발송해 정보를 교환하고 구인, 구직, 한인 관련 비즈니스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팜스프링스는 백인 인구가 많지만 최근에는 한인과 중국계, 베트남계 등 동양인 인구 유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팜스프링스 한인회 관련 문의는 전화 760-895-7755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윤호입니다. 이번에는 미주 각 지역의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뉴욕 소식입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재정난 속에서도 고위직과 선출직 정치인들에게 고액의 연말 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정부는 행정관과 부행장관, 카운티장, 비서실장 같은 고위직 18명에게 $10,000에서 $25,000씩의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뉴욕에 6인치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뉴욕 일원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최대 3인치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뉴욕 주의회가 매춘 행위를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리즈 크루거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번 주 내로 성을 판매한 행위를 비범죄화해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성 구입행위나 성 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을 받지만 성 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버지니아 보건국이 북버지니아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는 더 빨리 확산된다라면서 우려감도 표했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 래프 노담은 예상 못한 것도 아니다. 버지니아 거주민들 공중보건에 각별히 주의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 보건부는 앞으로 병원에서 직접 백신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버지니아의 모든 병원을 비롯해 월터 리드 클리닉과 BHC 클리닉 등은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을 받지 않고 26일 이후에 잡혀있던 예약도 모두 취소됩니다. 대신에 각 지역의 보건국을 통해서만 백신이 제공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월넛 크릭 시의회가 폐업 위기 상태에 놓여있는 레스토랑과 바들을 살리기 위해서 $1,000,000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0,000가 총 액수고요. 각 업체들의 최대 $10,000씩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을 전해드리는 업체들은 각 업체에 지원되는 최대 $10,000의 지원금 너무 적다라고 아쉬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불구하고 베이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이 교외 지역에 넓고 쾌적한 주택을 찾는 구매자 증가에 따라 주택 매매 활성화에 힘입어서 2020년 11월 기준 중간 주택가가 거의 $1,000,000에 이르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20년 11월 현재 베이 지역 전체의 단독주택 중간 매매가는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7%나 상승한 $995,000였습니다. 시애틀의 슈퍼마켓 등 그로서리 업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종업원들에게 시간당 $4의 위험수당을 기존 임금에 추가해 지급토록 의무화한 조례안이 시애틀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500명 이상이거나 업소 건물이 10,000평방피트 이상인 그로서리 업체에 적용되며 편의점과 파머스 마켓 등 소규모 부정기적 식품업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거만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9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0년간의 실력과 진정성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온 클레오파트라. 첨단 수술실과 최신 기기, 철저한 방역 관리를 완비하고 하버드와 7가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성형수술, 레이저, 정품 보톡스와 주비덤, 메디칼 스킨케어를 한 곳에서. 클레오파트라 확장 이전 업투 50% 빅 세일.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세요.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클레오파트라 성형외과엔 메디칼 에스테릭. LA 하버드와 7가 213-487-5000 213-487-5000 2021년 전기 절약의 첫걸음 미국 최대 솔라 회사 선런. 25년 워런티 제로다운 프로그램으로 45% 전기 비용 절약. 최고 저렴 최대 서비스의 에너지 선두회사 썬런 솔라 시스템으로 전기세를 절약하세요. 연락 주시면 선런 솔라 시스템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888-217-6807 888-217-6807 한국어로 도와드립니다. 선런 솔라. 세상과 이웃을 이어주는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곽태진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클리퍼스가 이렇게 질 수도 있나요? 그렇죠. 뭐 전혀 질 거라고 생각을 네. 안 했는데 역시 주전이 네, 슈퍼스타가 빠지니까 카와이 레너드랑 폴 저지 그리고 또 가드인 패트릭 베벌리가 빠져버림으로 인해서 어이없게 99대 108로 원정 경기에서 지면서 최근에 클리퍼즈가 너무 잘해줬잖아요. 7연승을 달리면서 뭐 완전히 야 이거 레이커즈보다 더 잘하는 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지면서 1위를 갈 수 있었는데 공동 1위를 떨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상승세 타고 있고 이 선수들 주전 선수들 조금 피로했을 텐데 이참에 좀 쉬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왜 빠진 거예요? 뭐 코로나 접촉 뭐 이런 문제로 빠졌는데 역시. 이 발표는 좀 어려운 영어를 쓰면서 뭐 왜냐면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는 이름 밝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프로토콜이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들 많이 쓰더라고요. 헬스 프로토콜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세이프티 뭐 이런 거를 헬스 앤 세이프티 프로토콜로 경기를 못 나왔다 이렇게. 그럼 누가 봐도 코로나죠 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좀 어려운 말을 쓰면서 이 두 선수가 빠진 이유를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패트릭은 이제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무릎이 좀 아파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이 좀 잘해주긴 했지만 역시 역부족으로 지는 경기가 됐습니다. 이 이진급 선수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시즌 초반부터 시작하기 전에 아무래도 몬트레즐 헤르를 빼앗긴 게 좀 타격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 그렇죠. 뭐 타격이 많죠. 클리퍼즈 입장에서는. 근데 뭐 바로 또 옆 동네 같은 집한테 뺏겨가지고 레이커즈가 또 올해 우승하는데 도움을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클리퍼 선수도 주전이 좀 빨리 돌아와서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레이커스는 뭐 르브론 제임스가 오라 그러면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자, 어제 이거 메이저리그 홀 오브 페임 명예전당 요번에 허락되는 사람들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됐죠. 이게 이제 참 한 명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런 해도 있나요? 예, 그러게요. 작년에는 데릭 제러랑 레리 워커가 인덕트 됐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세레머니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올 여름에는 꼭 한다고 하는데 이 홀로페임의 쿠퍼스타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체 표의 75%를 일단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뭐 반즈나 클레먼드가 갈까 말까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기대가 컸는데 네. 뭐 점수가 얘기해드리면 반즈는 60.7%였는데 그 전에 올해 61.8%. 그리고 라저 클레먼즈도 61%에서 61.6%. 그리고 컬실링이 그나마 좀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 선수도 뭐 1%죠. 뭐 70%에서 71.1%고 컬실링은 내년이 이 세 선수가 다 마지막 10년 차 되는군요. 10년 차입니다. 그래서 컬실링은 내년에 빼달라 그랬습니다. 화났구나. 아니 조금 좀 화도 많이 났죠. 이 사람은 사실 뭐
이 반즈나 클레먼처럼 약물이 아니니까 뭐 그 약물 쪽으로 이게 못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정치적과 이 말하는 거, 트위터 이런 거에 그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건데 일단 자기를 빼주고 좀 뭐 자숙을 할 건지 아니면 열받아서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커트실링은 이 성격상 열받았을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반즈나 클레먼은 약물이고 반즈 같은 경우는 뭐 7타임 MVP고 그다음에 라저 클레먼즈는 7타임 사이영입니다. 이건 뭐 진짜 아무도 이렇게 잘할 수가 없는데 워낙 약물로 인한 이 결과다 이렇게 나온 거가 돼가지고 두 사람은 내년에도 좀 들어가기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해에 최소 15% 정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작년에 올라갔던 레리 워커가 마지막 해에 올라간 건데 무려 20%를 올라가서 되긴 했는데 맞아요. 이 레리 워커 뭐 약물 이런 게 아니었지만 이 두 선수는 그 멍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어렵네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 베리 본즈하고 로저 클레멘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물 복용 전 시대에도 이 둘은 너무나 잘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전이라는 게 과연 언제부터 약물을 했는지 맞아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야구를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즈가 갑자기 몸이 커지면서 어린 반즈가 갑자기 몸이 커지면서 홈런을 막 때려대기 시작한 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본인은 뭐 마지막 그 몇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맞는지 아무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데이비드 오티즈 그다음에 알렉스 라드리가 선수 같은 분들이 이제 내년에는 진정한 약물쟁이가 오네요. 아 그렇죠.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야 알렉스 로드리게즈 진정한 약물맨이 오는데 과연 이게 명예전도 후보로 되는 것도 좀 이거 자격 조건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죠. 네. 자,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이번에 겨울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움직임이 너무 좋아서 LA 다저스를 위협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토론토도 굉장히 좋네요. 토론토가 이제 동부조에서는 좀 아무래도 약하잖아요. 네. 올해 뭐 진짜 유현진이 가가지고 잘해줘가지고 플레이오프로 올라가긴 했는데 간신히. 이 업시즌에 진짜 저번에 저 스프링거를 잡으면서 아주 대어를 낚았는데 또 어제 토론토 블루제이가 유격수 마커스 세미안을 잡았습니다. 1년 계약해가지고 그 유현진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론토가 젊은 그 내야수가 실수를 많이 해요. 많이 하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 에러를 해가지고 점수 주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거를 보강하는 의미에서 마커스 세미안이 간 거는 아주 유현진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대단해. 그러면 이제 유격수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유격수, 내야수 이런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또 다 레전드들의 아들이어서 쉽게 버리기는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트레이드 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세미안이 이 케반 비지오가 맡고 있는 유격수 자리를 비지오가 3루수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세미안이 3루수를 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뭐 워낙 이 진짜 슈퍼스타들의 아들들이고 또 인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내야를 보강했으니까 유현진은 좀 땅볼을 많이 유도하잖아요. 간혹가다 뭐 크게 홈런을 자주 맞긴 하지만 땅볼 위주의 투수다 보니까 내야수가 좀 보강된 거는 유현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수들 뭐 입김이 아버님들 입김이 웬만한 메이저리그 전문가들보다 훨씬 센데 함부로 내보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1,800만 달러나 주고서 계약한 선수를 벤치에 앉혀둘 수도 없고 그렇죠. 제 생각에는 뭐 유틸리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2루수 정도를 보면서 팀의 타격이 좋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토론토는 역시 문제는 투수인데 투수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죠. 저번에 뭐 그 두 선발 하나 보강하고 구원투수 보강하고 그 이유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확실히 바워를 데리고 가야 될 텐데 아직까지 지금 남아있는 바워가 어디로 갈지 근데 돈이 토론토가 그 정도 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워를 데리고 오려면 정말 역사상 최고의 배팅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과연 토론토가 그렇게 할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지 이건 아직 미지수입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아버님께서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제 아내는 삶의 활기를 얻었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우리 편 장지아 외과. 일반 외과, 종양, 탈장, 맹장, 치질과 항문 수술, 그리고 담석과 암 수술까지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쉼없는 연구로 좋은 결과를 추구하는 장지아 외과. 365일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장지아 외과 올림픽과 베렌도 213-674-7517 674-7517 장지아 외과는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함께합니다.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제 주변은 다 한국 장의사에 맡기던데.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 장의사 말이죠? 네, 한국 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 장의사는 다르네요. 한국 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한인 커뮤니티에도 LA에서 자랑할 만한 최첨단 메디컬 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사가와 버질의 구 슈라이너 병원이 16만 스퀘어피트를 자랑하는 제네바 메디컬 센터로 바꿔집니다. 1층에는 수술실, 내시경, MRI, CT, 수면센터, 뇌센터가 2, 3층에는 응급센터,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약국 등이 내정입니다. 각종 다른 전문의들과 치과, 병동 등 주류의 메디컬 센터를 능가할 것입니다. 분양과 투어 예약은 213-674-7048, 213-674-7048 미스터 쿨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보, 코로나 바이러스랑 독감 때문에 세상이 뒤숭숭한데 특별히 우리 가족 건강도 챙겨야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삼으로 면역력을 키우면 되지. 우리 집 장수내력은 바로 112년 역사의 풍기인삼이거든. 면역하면 홍삼, 홍삼하면 풍기인삼. 지금 풍기인삼에선 어떤 품목이든 타운 내 배달해드립니다. 건강의 시작은 풍기인삼, 농협의 홍삼에서 시작됩니다. 213-884-5000, 884-5000번. 고맙다. 우리 한인 옆에 있어줘서. 서울 메디칼 그룹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초고속 리퍼, 빠른 치료. 서울 메디칼 그룹.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시니어들 화이팅이야.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 함께여서 고맙고 든든한 서울 메디칼 그룹은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213-389-0077. 칼스테이트 대학 CSU가 다음 학년도의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CSU는 어제 팬데믹 타격에 의한 학생들의 재정 부담과 함께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예상보다 많이 받은 지원금을 고려할 때 2021-22 학년도의 등록금 인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금요일부터 LA 카운티 내 식당 내 야외 식사 서비스 시작이 되죠. 식당 야외 식사 서비스 재개를 앞두고 LA 카운티 보건국과 식당 측, 식당 종업원과 노조 그리고 몇몇 업주들이 되겠죠. 야외 식사 서비스와 관련해서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논의를 오늘 화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즉각적인 영업 재개 대상에서 식당들만 제외하고 늦췄던 이유가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한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바바라 페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일단 시작은 한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괜찮을 만한 여유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강조하고 오늘 보건 회의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21년 1월 27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축년 새해에도 고객 여러분의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한국의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홈쇼핑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